네, 여기 경주 맞죠? 제가 경주하면 인연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경주이가 아닙니까? 네? 우리 경주의 그 신라 오부족, 신라 오촌이 모여가지고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그 이할평 우리 선조께서는 광명이세 이런 좋은 말 만들어가지고 이 부족연합에 참여했는데 벼슬은 크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경주이 씨는 다른 경주 김 씨나 이런 박 씨 이런 데 비해서 별로 역사에 이름을 못 남겼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뭐 괜찮았지만 신라 때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이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주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겠지만 여기 사실 절반 이상은 아마 외지에서 온 분들일 거예요. 경주 시민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경주 시민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훨씬 더 많죠. 네. 경주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기차를 타보고 처음으로 안동을 벗어나 가지고 왔던 곳이 바로 경주였어요. 지금은 아마 법문단지가 생겨서 바뀌었을 텐데 그때는 어디 허름한 여관 이런데 연숙 이런 데서 우리가 한 방에 12명씩 자면서 수학여행을 왔는데 그때 기억이 저는 너무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그 여관의 마당에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그 석류나무에 석류가 달린 걸 보고 제가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몰래 하나 따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여름에도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걸 처음 사 먹어봤거든요. 10원짜리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10원 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아이스 케이크 말고 아이스크림이었죠. 이렇게 한 그릇 이렇게 푹 떠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 10원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그럴게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름에도 이렇게 얼음이 있구나 알게 됐고, 그때 오뎅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사 먹어봤는데 덴뿌라, 그때는 덴뿌라라 그랬죠. 덴뿌라 한 개 10원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뼈도 살짝 씹히는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오니까 무슨 무덤이 산만해서 정말 놀랐어요. 이거 세상 우리 동네에 있는 산만하네. 여러분들은 일상이 되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귀한 문화 유산이죠. 경주하면 참 푸근하고 좋습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고도 제한 때문에 아마 전통 가옥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일부는 건물을 막 크게 짓고 싶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전체가 망가지니까 많이 이렇게 협조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좋은 사례 같습니다. 전국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제 경주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관광 산업도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해외 관광객도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도 빨리 극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오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 대응 방식을 좀 바꾸자. 이제는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된다. 이전 같은 방역 시스템으로 원천 봉쇄하고 이거 안 된다. 막지도 못한다. 그래 막아봐야. 이제는 보로는 막을 수 없는 홍수가 생겨버렸던 거죠. 대신에 우리가 좋은 점은 이제 위험성, 치명률이 좀 낮아진 겁니다. 독감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방역 패스 오늘 폐지한다고 했죠. 못 들으셨군요, 아직. 방역 패스를 정부가 폐지하기로 지금 방침을 정해서 오늘 발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잘했죠, 여러분? 이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현장을 모르고 탁상에서 정책 결정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진화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느리고 무섭고 치명률이 높았다면 요즘은 엄청 빠르고 작아지고 치명률은 낮아졌기 때문에 대응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0일이 되면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향으로 바꾸겠다 했는데 그중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다시 방역 거리두기 이거 검토한다고 발표를 동시에 했던데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저는 3월 10일에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24시까지 영업하는 거 이런 거 막지 말자 이제. 그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백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문제 없잖아, 그죠? 지하철 마스크 쓰고 수백 명이 조그마한 칸에 왔다 갔다 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 극장에 가서 마스크 잘 쓰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화 보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자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안 되더라도 며칠 후에 이재명이 당선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코로나 초기에 누가 방역 잘했습니까? 코로나 초기에 경제 방역 누가 잘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방역 확실하게 잘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제가 당선이 되면, 여러분이 기회 주시면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대응 컨트롤 타워다. 그리고 당선자인 이재명은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다. 그리고 여름이 가기 전에 100일 안에 민생 회복 100일 프로그램으로 일상 회복, 경제 회복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다 알죠? 화백이라고 하는 제도. 만장일치를 조건으로 정책 결정, 정치적 결정을 하는 그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경주 맞죠? 경주에 우리 선대들 모시고 있는 그곳에 이 알평 선생의 유적지에 그 화백 회의를 했다고 하는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 정말 위대한 제도입니다. 통합의 정치를 한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나라 정치 정말 문제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 독점 체조. 이 경주도 사실은 또는 경북 이 지역도 대부분 특정 정당 하면 그냥 무조건 또 호남 가면 또 특정 정당 무조건 이렇게 하죠. 그럼 수도권 가면 어떠냐? 둘 중에 하나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기초의원을 뽑는데 2명씩 뽑아요. 법에는 분명히 3명에서 5명 뽑게 돼 있는데 예외 조항 4명이 넘는 경우에는 2명으로 쪼갤 수 있다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니까 조례로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가 또는 나번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의원을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에서 지명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냐? 물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지만 그러나 당에 더 충성하겠죠. 중앙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치도 둘 중에 하나니까 이쪽이 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잘할 필요가 없어요. 못하게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목 잡아요. 재난지원금 지원하자 그러면 무조건 막아요. 앞으로는 하자 그러고 뒤로는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3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놓고는 매표행위다고 막 비난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10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러잖아요. 이런 정치하면 안 되겠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게 통합의 정치죠.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둘이서 잘하기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착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덜 나쁘면 되는 거예요. 상대를 더 나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실패를 유인하는 정치. 이걸 안 하자, 하지 말자, 통합의 정치하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이제 드디어 어제 저녁에 더불어민주당 그 약속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도 통합돼야 되고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화합된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래를 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통합이죠. 이 국민통합이 가능하게 하려면
좋은 인재, 좋은 정책 좌우 가리지 말고 다 써야 합니다. 아니 뭐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면 쓰는 거죠. 국민을 기준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뭐 그 사람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회색이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능력 있으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서 성과를 내고 정치 세력들이 국가를 위해서 서로 경쟁해서 잘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평가받으면 결국 국가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면 대통령이 칭찬받겠죠. 그렇죠? 용기 있게 과감하게 좋은 사람 쓰자. 진영 가리지 말자. 통합의 정치하자. 이재명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통합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 교체죠. 더 나쁜 정권 교체에서 우리의 삶이 나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좋은 정치 교체의 길로 가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3월 9일은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3월 9일, 3월 10일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통합의 길로 갑시다. 우리가 선거라는 경쟁의 장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밀어내지만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 우리 모두의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일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편 가르지 않았어요. 도민, 시민에게 좋은 정책, 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썼습니다. 뭐 상대방이 뭐 쓰던 사람이면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똑같이 세금 걷으면서도 똑같은 공무원 가지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휘자, 책임자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통합의 정치의 출발점이 바로 경주 화백 제도였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하면 좋겠어요. 국가의 최고 책임자도 그렇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그렇고 집안의 어른도 그렇고 정말로 최종 책임자의 역량과 지혜와 용기와 추진력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하건대 우리 공무원들 물론 일부 잘못된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똑똑하고 대체적으로 충성스럽고 대체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만약에 모두가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결국 내가 보기에는 지휘하는 사람 문제입니다. 지휘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이 일단 역량이 있어야 해요. 지휘하는 사람이 모르면 잘 아는 사람 골라 쓰면 된다는데 골라 쓸래도 골라 쓸 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길을 제시하고 지휘할 그런 역량이 있으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남시 전직 시장들은 저 빼고 다 감옥 갔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데 똑같은 공무원 가지고 똑같은 공무원 지휘하면서 그 공무원들한테 정말 신상필벌 분명하게 하고 권한 주고 목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책임은 내가 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나서 결국은 제가 우리 시민 도민들한테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의 엄청난 권한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지금과는 다른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 기회가 넘치는 성장하는 나라, 안보 걱정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경제 중요하죠.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됩니다. 정치가 정쟁하느라 정치보복하느라 싸우면 절대 안 되죠. 아니 그 짧은 4년 5년 시간 개헌하게 되면 4년으로 줄어드니까 4년 할 겁니다. 8년은 안 됩니다. 헌법상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많은 일들이 쌓여있는데 남의 뒤를 팔아서 과거를 파서 과거로 돌아가는 정치 보복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치 보복하니까 오해하는 거 있는데 죄진 거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없는 죄 있나 없나 찾아내가지고 막 뒤지고 탈탈 털고 요만한 거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그걸 정치 보복이라지, 있는 죄진 걸 처벌하는 걸 누가 정치 보복이라 그래요? 문제는 없는 걸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이재명은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겪었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억울함 다시는 이 나라에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정치 보복 없는 나라 제가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보복 안 할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인재면 우리의 미래와 국가 발전에 동의하면 국가 경영도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제 미래로 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가 삽니다. 정치 불안은 경제한테 완전히 독약이 독약. 브라질 보셨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8대 강국으로 룰라가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정치 검찰들이 정치 부패 사법 세력이 그냥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민주주의 후퇴시키니까 경제가 다시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반도의 운명인데 이 반도 국가의 운명 중에서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반도 국가의 운명은 둘로 갈라집니다. 첫째, 국력이 약하고 지도자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면 갈갈이 찢기거나 쇠락합니다.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국력이 강하고 지도자가 역량이 있으면 이 양 세력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융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군사력 6위고 경제력 10위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훌륭한 지도자만 있으면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에서 5대 경제강국 가는 거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소득 5만 불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가지수 5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약이 있어요. 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위기, 한반도의 이 분단 위기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겨내야죠. 이겨내는 길은 이겁니다. 첫째, 이 군사적 갈등을 잘 관리해야죠. 평화로 가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데 전쟁에서 이기면 다 파괴되고 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력 개선하고 국력, 즉 문화 콘텐츠 파워를 포함한 종합 국력을 키우는 겁니다. 경제력을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 단합된 힘, 그리고 역량 있는 리더, 이게 있으면 한반도가 안정이 될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누가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만족 못하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황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기 만들지 말아야죠. 군사 갈등 촉발하지 말아야죠. 위기 요인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 안방 장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밖에 가가지고는 잘 못하면서 안에서만 막 엄마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험한 행동하고. 이 폭력적 언행은 설린 우호 외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무력을 가지더라도 조용히 실력을 쌓아놓고 겉으로는 온화하게 우리 대화하고 잘 사자. 아니면 너 알지? 이래야지. 너 왜 찌르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보 안심 대통령으로 평화적인 한반도, 경제적으로 디스카운트 없는 나라를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정치 안정,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 확실히 회복하고 경제 확실하게 성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세상이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이고, 한설이 지나면 꽃이 피는 거죠. 곧 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봄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따뜻한 봄날이 다시 시작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겨울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3월 10일에 따뜻한 봄날을 만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저 이재명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부탁 삼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월 9일의 선택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를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 경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바로 3월 9일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아니죠. 그런데 3월 4일, 5일에 사전투표하죠. 투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 주십시오. 이재명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세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3월 4일, 5일 투표하시고, 투표하실 때도 여러분의 운명이 어느 게 더 나을 것인지 보고 잘 골라서 투표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나를 위해 투표하자. 그리고 앞으로 가자. 제대로 하자. 3월 4일, 5일 사전투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많이 권장해 주시고, 이 투표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경주에 우리 외가 식구들이 많이 사시는데 우리 오셨나 모르겠네. 제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영양의 청기면 출신이신데 그 산 넘어 안동 예안면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산 넘으면 이렇게 영양에서 안동이니까. 근데 이 외가가 이제 대구, 포항, 경주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아예 안 하셔도 돼. 알았어요. 얼른 가지. 마스크 안 써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날씨도 좋고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 쓰시고.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